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의 신속한 답변 배경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요, 조금 전에 있었던 서훈 실장의 브리핑,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과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한 약간의 유감 표명도 있었지만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 특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게 또 한참 동안 또 응답도 안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잖아요. 네. 이 군 통신선만 유지했어도 이 비극이 없을 건데 그런 뭐 먹통이다시피 한 지금 연락 관계가 그러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또 나올지 참 고민했는데 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북한 측도 사실 코로나 사태와 겹쳐가지고 남북 관계 경색되고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이 많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무진 교수님도 워낙 남북 관계에 있어서 위기 상황 그리고 굉장히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상황들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경색되고 위기였던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전형적인 태도 변화 이런 부분 쉽게 예상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도 초유의 사건이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빠르게 대남 통지문을 보낸 거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고 특히나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 주체가 돼가지고 통지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만도 네. 통지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지난 75년이죠. 1975년도에 그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이 있었지요. 예. 일명 우리 입장에서는 도끼 도끼 만행 만행 사건으로 예.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유엔 사령부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런 최고 지도자가 이런 전통무 속에 이런 미안함을 담은 일종의 사과 메시지는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럼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국가안보실장 서훈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한 것을 좀 보고요. 다시 한번 보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훈 실장의 브리핑 보고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 이번에 사실 이전에 해군에 복무를 하시면서 서해 NLL 주변에서 직접 간접적인 여러 작전들, 이런 상황들, 유사한 상황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북한의 설명을 보면요. 이 통지문상으로 보면 정체불명의 남자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규정에 따라서 사살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사살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하진 않았는데 북한의 이런 설명들 통지문상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죠. 사실 우리가 2차 대전 겪으면서도 전쟁 시에도 함정 적함을 격침시키면은 승조원들 구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네. 포로 인도하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제 북한이 보통 국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예.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억장이 무너졌죠. 근데 이 사건 또한 비무장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 구조를 해서 먼저 선 조치해야 될 상황에 그냥 총질을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지금 북한에서 핑계대는 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전염병 여왕 때문에 준칙이 내려왔다. 사실 북한의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2008년도에도 박왕자 씨 피격 때도 네. 나중에 사후 분석에 의하면은 그 초병은 표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정도 자기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 그런 건 지시를 일변도로 그냥 지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이건 인도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사살한 거죠. 간단하게. 네. 그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남북 관계가 이 호전되고 대화가 무르익어 격려하려면 아직도 좀 멀었구나 이런 절망감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미안함을 표명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사람이다. 이 정체 불명이라고는 했지만 상당히 좀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의 어떤 규정된 조치가 그 군 내부적으로 그 산에서 사실 가능할지 아니면 남한의 사람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좀 어느 정도 윗선까지는 좀 제가를 받아야 할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 군의 이 대응 매뉴얼이 할까요? 이것은 우리 문 장군님이 더 잘 아실 것인가 하고 저는 좀 포괄적으로 네. 이 북한에서 우리 측에 보낸 대남 통지문 4개 이것을 좀 큰 틀에서는 우리 측이 보낸 일종의 규탄 성명이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응, 화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음. 우리 측이 그 북측에 보낸 이 규탄 성명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상 규명, 두 번째로는 사과, 세 번째로는 책임자 처벌, 네 번째로는 재발 방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빠지고 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정당한 수칙에 의해서 했다. 예. 이것으로 좀 이제 화답을 가름했죠. 어떻든 간에 보면은 앵커께서도 지금 이제 우리 서훈 실장께서 대남 통지문 내용을 요약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진상 규명 이것이 세세하게 다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 측 국방부에 발표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는 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예. 이것은 뭐냐면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들은 여러 가지 수칙을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또 거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 하면서 이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어서 미안하다 이런 거 했죠. 예.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측의 규탄 성명의 화답과 더불어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 남북 복원이랄까요? 이에 네. 대한 틈새, 여지 이러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게 북한 쪽이 보내온 그 통지문 전문인데 이걸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정보당국과 군당국에서는 이 A 씨에 대해서 자진 월북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를 하고 반면에 그 유족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주 월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이 이슈의 하나였는데 북한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진 월북에 대한 내용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불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놀라 엎드렸고 사실 월북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나는 월북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지금 남과 북의 설명이 가장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석한 거는
신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아요. 예. 너무 많은 양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분석할 때는 주로 무기 관계, 병력 이동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그냥 실종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차후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통신 감청 이런 것들은 사실 첩보 수준이에요. 첩보. 예. 왜냐하면 그 다 일반 국민들은 그 통신 감청을 이해를 한다 하면은 뭐 그냥 우리 이 평문으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혼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군에서는 다 음어를 씁니다. 그렇죠. 음어, 예. 음어, 암호 다 군 다녀오셨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자진월북이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배에서 새벽 1시 이 정도 돼가지고 1시 반쯤 뭐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오로지 통신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자진월북했다 그 근거는 정확히 낼 만한 근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 물어보고 계속 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물어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미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지금 이게 월북이다 뭐하다 이거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근데 이것을 미궁으로 끝난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특히 또 지금 돌아가신 A 씨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좀 석연찮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정보 자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허점을 드러냈다라고도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건 좀 너무 나갔다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붙으면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게 집중해서 보는 거는 군사적인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다 이제 판단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 안 했을 것이고 이거 사후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음어, 암호를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통신으로 해서 이 전시에는 기만할 때 또 사용해요 이거를. 예. 뭐 자기들이 어디로 이동했다 이거 기만 전술에 들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첩보 수준을 가지고 정확히 정보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북한에서 실제 그 사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자 처벌 문제 이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이게 문제가 풀리지. 우리 2008년 박광자 사건 때처럼 계속 사과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정서가 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A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이상으로 공분했던 부분들은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서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어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북한 쪽의 통지문의 설명을 보면 이 A 씨가 타고 왔던 부유물이 있길래 뭔가 그 떠 있는 부유물이 있길래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소각을 했는데 소각하기 전에 보니까 총격 이후에 혈흔이 있더라. 다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기 쉽지 않다 생각 들고 또 우리 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가 북한에 일어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은 뭐 대비를 떠나가지고 이미 알려진 것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영상 정보라든지 정보 자산 그런 게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이 신호라든지 그다음 휴민트라든지 또 그리고 뭐 연관되겠습니다. 도감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북한이 내놓은 진상규명과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소위 말해서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화장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북측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북측에서는 이러한 그 사실이 너무 확산되고 나면은 북측이 상당히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유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어선 지도원이 직접 그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부유물인 상태에서 거기에 부유물 탄 상태에서 총격을 가하고 그 상태에서 결국 뭡니까? 사람의 시신이 거기에 동시에 있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시신은 다른 데 나온 것인지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음.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 피가 흘린 것을 보였고 거기에 부유물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시신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의 방역 수치 이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소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재발 방지를 하려면은 어떻든 간에 진상 규명, 합동의 진상 규명 좀 필요한 대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상 규명에서는 좀 밝혀줄 대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양쪽의 얘기들이 사실상 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뭐 시신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시신 수습에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발표가 있던 이후에 북한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가 완전히 확정된 팩트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 조사를 혹시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통전통문에 정장이 판단해서 그랬다고 해요. 정장이 예. 정장이 판단해 현장에서 사살했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는 일종의 그런 뉘앙스로도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은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불태웠다 네. 하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끓을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사실. 네. 전쟁포로도 다 잡아가지고 다 교환하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 사람이 또 A 씨가 뭐 무장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아마 기진맥진 해가지고 뭐 널판지를 타고 있었다면 기진맥진 쓰러졌을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총질을 했다. 이거는 그다음에 거기다 그 뭐 수습해가지고 불을 태웠다. 이거는 세계적인 여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집요하게 이제 시신 수습까지 협조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라. 응? 그런 걸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6월이었죠.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남북 관계는 사실상 파탄 났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가 현재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통지문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은, 그러니까 북측은 남북사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분명한,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굉장히 저촉되는, 남북 관계를 파탄 날 수 있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이 분명한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긴 친서를 교환했다는 부분들, 결국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물밑에서 또 최고 지도자급으로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서훈 실장께서 발표를 보면은 나름대로 그 9.19 2주년과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 그 사이 기간적으로 또 그 내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 부분 물밑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예. 아마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발빠르게 이런 실망, 미안, 응원하는 것은 지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예. 나름대로 남북관계 복원할 수 있는 여지, 틈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진상 규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진상 규명이지 네. 이 기술적인 진상 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적이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 질문하고 북측에서 답변하고 또 북측의 질문 우리 답변 이런 정치적인 그 진상 규명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정보 자산이 다 탄로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이라도 이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또 남북 관계가 나쁠 때나 이 항상 남북 관계는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연락 채널과 대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연락처나 대화처나 다 끊기기 때문에 예.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좀 답답하게 상당히 생각해 왔는데 빠르게 북한의 반응뿐만 아니고 이것도 청와대 앞으로 북한의 통전부가 예. 또 그 내용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담긴 대남 통일을 보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막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혜를 모을 때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진상규명과 우리 국방부 발표가 소위 말해서 이 화장이냐 예.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이후에 예. 좀 하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북한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어떤 그런 수위의 사과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여놓고 막말로 사과하면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사과에 대해서 어떤 대응, 앞으로 북한과에 있어서 이 정도로 됐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우리의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도에 그 박왕자 사건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되고 결국에는 금광산 중단됐지 쭉 이어지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됐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남북 연락 사무소 그걸 폭파했을 때도 인명 피해는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도 그런 교훈을 삼아서 북한이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적인 정서가 허락되지 않으면 아마 남북 관계를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뭐 이미 대통령하고 이제 친서도 왔다 갔다 했고, 예. 그다음에 뭐 폼페이 장관도 또 온다고 하고 그래서 네. 지금 물밑 작전을 지금 대화를 복원시켜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그래서 막 그 내부 통제하고 굉장히 세게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일선 정장이 그냥 깊이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사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수습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래서 지도자는 일단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오늘 통전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공개된 이후에 우리 군은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공개를 해서 또 이런 논란을 불필요한 또 논란거리를 제공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불붙은 논쟁거리로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전통문 이후에 그리고 전반적인 사건의 대응을 쭉 본 상황에서 교수님은 이 상황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크게 뭐 사람이 하는 일에는 그 부족함도 있다. 그러나 이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촘촘하고 치밀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군 당국이 지금까지 좀 뭐랄까 리뷰를 할까 예.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1일 날 발표부터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 나름대로 군과 정부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은 대북 정책의 이 추진 동력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 장군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관계의 이런 상황에서 재발 방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담긴 네. 미안하 예.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진상 규명에 의한 이 뭐 책임자 처벌, 뭐 사과 이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남북한이 모여가지고 이 말을 맞추면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처럼요. 지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문재인 특보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정상회동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지도부 말씀하셨고 고위급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최고위급의 어떤 회담, 정상 간의 회동 필요성을 또 역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너무 많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특보께서 말씀했다면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의 발언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기시마다 네. 원포인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제안한 사례가 있죠. 또 특히 그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예.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격 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제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반복 정서 예.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정상회담 이것이 지혜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에 국민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가능한 거지. 그 매번 그렇게 우리한테 화내고 총질하고 하는데하고 예.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국민적인 정서, 특히 이 정치권에서 많이 공격을 할 거예요. 네. 그 정치권이 수그러들고 국민들이 정서 납득할 만한 정도의 그 사과를 하고 나서야 이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정장이 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경우 정장은 대위 정도 되거든요. 예. 초급 장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근무 준칙대로 해버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지도부는 쏙 빠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용의도 있다고 봐요. 사과할 용의도.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포인트 정상회담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그거 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공동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다는 게 안 지켜요. 예. 안 지켜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 특히 이번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통신만 유지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통신만. 군 통신선도 있고 상선 통신망도 있어요. 국제 상선. 그쪽으로 계속 부르면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한다 이거죠. 9.19 군사합의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지키는 거 1번이다.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정상회담하고 나서 또 후퇴하는 이 상황을 보니 국민들이 격하게 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럼 이 사건 이후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안 그래도 경색된 상황에서 이런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그 이상이 되겠구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북한이 이런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남북 관계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 대화복이라든지 교류복은 이 계기시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치에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극복에 관련해 가지고 국경제 전면 봉쇄를 하고 있고 중립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는 10월 10일 이 당장 75주년 여기 올인하고 있죠. 또 한 두 달 후에 보면 또 뭡니까? 이 1월 초순경에 또 8차 당대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적어도 남북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 갈 시점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적어도 8차 당대 내년 1월 8차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대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와 폭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보여지고 좀 더 성급한 이런 그 분석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단 오늘 대남 통지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든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적어도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적겠다. 이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예. 확인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적어도 내년 1월 8자 당대회까지 더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는 남북한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수님은 내년 1월 이후의 상황들을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굉장히 외교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잠시 후에 드리고요. 9월 8일 날, 지난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걱정하면서 건강을 걱정하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친서를 보내니까 나흘 뒤인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서를 통해서 남녘 동포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라는 내용 굉장히 훈훈한 친서 전문을 보셨는데요. 먼저 문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친서를 공개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이 뭐 외교적인 관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 서로 공개하겠다는 것도 지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북한 쪽에도 그 정도로 남북 대화 복원 의지가 강하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물밑 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악재가 생기니까 정말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친서까지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인명피해를 국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정도 친서까지 공개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 양해를 구하는 거, 그다음에 북한 쪽에도 지금 우리 정서는 당신들 정서하고 다르다. 예.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거기는 북한은 뭐 지시하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참 많다. 예. 국민들이 정서가 앗다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저쪽에도 주는 메시지도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지만 우리 잘 극복하자. 남북 대화를 빨리 복원시켜서 가자. 이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이 밥 우드우드 이 경로라는 이 예. 해고리 아니죠. 이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대화 이것을 이제 책을 나왔잖아요. 책을 냈죠. 거기 예. 보면 이제 이 북미 정상간의 이 친서 내용은 한편은 조롱이다, 한편은 러브레터다.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고받은 친서 이것은 상당히 상호 존중의 자세가 기들려 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남북한 모두 코로나, 특히 북한은 태풍 수해 상당히 어려운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원래 예. 이 아주 나쁜 올해가 빨리 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특히 국민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분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고 네. 남측 동포들 건강까지 이야기하고 행복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남북 정상 간의 상호 존중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것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뭐랄까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은 네. 어느 정도 복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럴 때일수록 당국자들은 좀 뭐랄까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이자 예비역 해군 대령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